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와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발표 속에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밀려 내려놨습니다. 1.48%가량 밀려 내려놨고요. 4,21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큰 변동 없이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연료 수출을 금지하면서 장중에 배럴당 1달러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연준의 고금리 지속 기조와 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에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원유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8%가량 밀렸습니다. 89.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간밤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예, 전일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인 데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존스가 1.08%, S&P 500은 1.64, 나스닥은 1.82%, 러셀 2000은 1.6% 각각 하락했습니다.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업종을 비롯해 시장 전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하루였는데요. 예상보다 개선된 고용지표가 발표된 점도 국채금리 상승에 일조한 하루였습니다. 테슬라가 2.6% 하락한 것을 비롯해 알파벳은 2.47%, 메타 플랫폼은 1.3%, 엔비디아가 2.9%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최근 IPO 시장에서 기대감을 높였던 신규 공모주들도 상승세가 지속력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체 ARM은 공모가 수준인 주당 52달러로 내려왔고 인스타카트 역시 공모가인 주당 30달러로 내려앉았으며 어제 상장한 클로비어만이 공모가인 주당 29달러보다 다소 높은 3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시스코 시스템즈가 약 28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뉴스로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스플렁크가 20.7%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지난 분기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를 한 물류업체 페덱스는 4.5% 상승 마감됐으며 오늘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해 15년 내 최고인 4.48%, 달러 인덱스는 0.25% 올랐고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빅스는 13%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점도 오늘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8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04만 건으로 전월 대비 0.7%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치였던 410만 건에 다소 미치지 못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3%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것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 건수이며 8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8월 중 미국 주택 중위 가격은 40만 7,1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가 상승해 최근 이어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것이 거래 감소와 집값 상승세 지속의 원인이란 분석인 가운데 협회 측은 주택 대출 금리 변화가 주택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자리 증가는 장기적으로 강세 압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 대비 2만 건이 줄어든 20만 1,000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2만 5천 건을 하회하면서 지난 1월 넷째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당분간 미국 증시가 낮은 변동성 속에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사 살럿,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 주식시장이 당분간 박스권에 머무를 것이며 경직적인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부진한 수익이 박스권 탈피 희망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6개월에서 9개월간 미국 증시가 특정 범위에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익과 배수는 방향성 없이 증시를 혼란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미 여건이 복잡한 상황에서 최근 데이터들은 재고 수준이 높고 소비가 약세이며 인플레이션이 경직적임을 시사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역풍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수분기간 기업 수익 증가율 둔화세와 높은 실업률 및 낮은 성장률로 인해 소비지출 수준 감소가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미디어 제국을 만든 루퍼트 머독이 폭스뉴스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92세인 머독은 연례회의가 열리는 11월을 기점으로 각 회사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신 각 회사의 명예회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며 뉴스코프 공동회장을 역임한 그의 장남 라클란 머독이 뉴스코프의 단독 회장이 되어 계속해서 회장직을 맡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머독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타임스 오브 런던 등의 신문들과 더 심슨즈 및 NFL 축구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바탕으로 폭스 네트워크를 시작해 제국을 이뤘으며 아바타와 타이타닉을 제작한 헐리우드 스튜디오를 관장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유로TV의 거대 기업인 스카이를 설립한 바 있는데요. 향후 머독 일가의 의결권 지분은 그가 관리하는 신탁 형태로 보유될 예정이며 그가 사망하게 되면 처음 두 결혼에서 얻은 4자녀인 아들 라클란과 제임스, 딸 엘리자베스와 프루던스가 신탁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S&P 글로벌의 9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은 제조업 PMI는 50.8, 서비스업 PMI는 48.3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전일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특징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미국의 FOMC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이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 동결보다도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집중하면서 우리 시장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동반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웠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2,510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는 1.75%가량 내린 2,514선 포인트의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켠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다 1%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69,000원까지 이탈을 했는데요. 전거래일 종가는 1%가량 내린 68,900원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7%가량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116,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보다도 어제 시장에서 하락폭이 더 컸던 건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 2.5%가량 하락세 나타났고요.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종목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4.4%대 강한 하락 흐름 나타났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LG화학이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 하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가 경신이 됐는데요. 4.7%가량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52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 포함한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거래일 부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 2.86%가량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3%가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그 상승 탄력을 반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성차 두 종목 1%가 넘게 하락했고요. 현대 모비스까지도 하락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파단불을 켠 하루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두 종목인데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가 넘게 빠졌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3%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3% 넘게 빠진 45,65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거래일 카카오도 52주 신저가가 경신됐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융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선방을 해주는 분위기였지만 상승 탄력이 크진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B금융 0.88%, 하나금융지주도 0.5%가량의 소폭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 하락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두 달 반 만에 860선대로 후퇴를 했습니다. 전거래일은 2.5%가량 내리면서 86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의 흐름이 약간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습니다. 파란불 켰고요. 2%가량 하락했습니다. 28만 2,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1.89%가량 오름세 나타나면서 97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데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빨간불을 켰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에 대한 인수설이 부각되면서 전거래일 3.5%가량 상승했고요. 76,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일부 종목들이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루닉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크진 않았지만 0.2%가량의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셀버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와 합작법인 설립을 한다는 소식이 더 부각을 받았고요. 증권사 측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전거래일 셀버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전거래일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성장주 쪽에서 게임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특징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 개별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KG ETS가 어제 시장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9%가량의 오름세 나타났고요. 14,63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비아디와의 배터리 공장 합작 소식에 이미 주가가 크게 한 차례 올랐던 바가 있었죠. 전기차 토레스를 출시한다.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시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는지 특징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테마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입니다. 수급이 제한적인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2거래일 전 탄력을 줄여나가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어제 시장에서 흐름은 약간은 물음표가 달렸었는데 어제도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첫 중입자 치료를 받은 암 환자가 암 조직이 제거됐다고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앞서 19일 연세암병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전립선 암 2기 진단을 받고 중입자 치료를 받은 2명의 환자에게서 암 조직이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3천억 원가량을 들여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입자 치료기는 올 4월부터 도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부각받으면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포함해서 3연상을 기록을 했고요.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24%대 강한 상승 흐름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메이드 그룹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호재가 있던 위메이드 그룹주들만이 급등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전일 중국계 게임사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래의 전설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금 1,000억 원을 수령했다고 밝힌 건데요. 액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는 20년 동안 미래의 전설 라이선스를 두고 긴 법정 다툼을 벌여왔었죠. 사실 이미 지난달 액토즈 소프트가 중국 라이선스 사업의 독점권을 갖는 대가로 위메이드에 5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5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후 그제죠. 그러한 계약 내용이 처음으로 이행하게 되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움직이더니 전일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11%대 강한 상승률은 나타났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4%대 강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이후에는 일부 개별 종목들, 호재가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인데요. 신신제약이 전거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세대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거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6,46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웹툰 쪽에서는 미스터 블루가 부각을 받았는데요. 10%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죠. 앞서 위메이드와 함께 말씀드린 미르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수혜가 부각받으면서 전거래 10% 넘게 올랐고요. 2,04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